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지영 교수의 빵 터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16번째 방송 입방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저는요 어제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있었어요. 월요일 강의를 어쨌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 번쯤 이탈? 아니면 한 번쯤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일탈?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월요일날 강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토요일, 일요일 강의 끝나고 또 중요한 행사를 하고 어제는요, 제가 일탈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교 관계자분들이나 아는 교수님들은 아마 한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럼 이지영 교수 아팠던 게 아닌가? 근데 방송의 묘미는요, 조금씩 어떤 부분에 뽀롱도 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기도 해야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미스가 있어야 그 방송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관계자 여러분, 이지영 교수 어제 놀았어요. 일탈했습니다. 그래서 김극선 화백님의 멋진 갤러리가 오픈을 했고요. 또 전주에 보면 한옥마을이 있는데 루인 호텔 바로 앞에 12달이라는 쌍화차 전문점인데 친구가 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요, 쌍화차도 먹고 김극선 화백님께 멋진 또 선물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니까 제 얼굴이 좀 빵빵해졌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얼굴이 통통해지고 그리고 너무 보기 좋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요, 늘 짜여진 대로, 늘 갖추어진 대로 사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네. 놀아서 좋았냐고 물어볼 질문 들어왔어요. 정말요? 이주성, 남청영원. 네. 진선미 강사님, 우리 이주성 교수님 다 감사한데요. 질문 하나 들어왔으니까 대답할게요. 놀아서 좋았냐고요? 근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집에다도요, 강의가 있어서 못 갔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많은 또 학교 관계자께는 제 몸이 조금 아팠다고 살짝 거짓부렁했는데요. 사실 거짓말할 때 좀 찔리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더 설레이고 그러니까 더 뭔가 짜릿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솔직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늘 똑같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정말 나 오늘 쉬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어느 누가 그래 다 때려치고 쉬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살짝 선의의 거짓말, 그리고 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의택 이렇게 좀 해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날 되면 오늘 이 교수 기분이 좋다, 오늘 교수님 되게 신나 보이세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오늘요 신났어요. 또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아침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집에 꽃바구니가 어마어마하게 다 들어온 거예요. 오늘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제가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꿈이었어요.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서울대 합격! 이러면서 빰빠레가 울리면서 온 동네 꽃이 다 저한테 오늘 꿈을 꿨는데요. 알고 봤더니 되게 좋은 꿈이었어요. 왜 사람이 살면서 어느 누구와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찰도요, 너무 자연스럽게 술술 풀려지기도 하고요. 또 그 마찰을 통해서 내가 좀 많이 부족했나? 내가 소통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래서 그 서울대 갔던 그 꿈은요, 무언가 하나가 업그레이드 되고 제 자신도 조금은 바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꿈속의 꽃들 때문에, 그 서울대 간 그 꿈 때문에 저는요 조금 업그레이드 됐던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합격 꿈꾼 거 너무 재밌대요. 정말 신민정 강사님, 우리 신민정 강사님은요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박사님 거기 보이시죠? 굉장히 아리따운 강사님이세요. 근데 요즘 얼굴을 못 봐요. 대전에 계신데 제가 대전 강의 가거나 이럴 때 제가 꼭 아는 척 할게요. 신미정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딱 들었습니다. 네. 정영순 강사님이요? 문영수. 문영수 원장님.
우리 문영숙 원장님은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노인 복지 실버 이쪽 세계에서 알아주시는 분. 문영숙 원장님 항상 응원해주시고 또 이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꼭 부족하지만 도움되는 이지영 교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떡해. 나도 사랑해요. 그래요. 이렇게 많은 댓글들 주시고요. 오늘 좀 새롭게 한번 진행을 바꿔봤어요. 늘 똑같은 생활, 늘 똑같은 진행, 늘 블루 계열이 아닌 되게 레드 계열을 많이 입었잖아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블루 계열도 한번 입어보고요. 또 안에는 우리 멋진 안피디님이 새로 오셨고 또 우리 공감방송의 수장 우리 장석근 박사님께서 또 내용을 또 읽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좀 재미있나요? 그렇잖아요. 방송이든 라디오든 자기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름 한번 불러주면 별풍선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무언가 올려준대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름들 많이 호명해드리고요. 또 많이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수 네. 진선미님이 네네네. 너무 좋고 오늘 강의는 좀 색다르다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진선미 강사님 이름이요. 진선미예요. 그럼 몸매는 어떠냐고요? 진선미 될 만한 아리따운 몸매를 가졌어요. 12월 말일날 미인대회를 나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꼭 나가셔서 우승하세요. 그리고 진선미 강사님 앞으로 이런 진행 방식 새롭게 늘 발전할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주 들어오시고요. 병원 근무는 끝나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해보고 많은 분들이 또 엄지, 척 쭉쭉 올려주시고요. 하트도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름도 많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와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다녀보니까 한복들을 입고 다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한복들도 개량 한복이 되게 많고 남녀 커플이 와서 이쁜 한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또 한때 한복 모델 대회를 나갔었잖아요. 어머 부끄러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시니어 진이 됐고요. 저는 뭐 했냐고요? 참가상. 사실은 입방쇼를 거기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사실은 저는 미인 대회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갔던 이유는요. 바로 도전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길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면서 가장 인생의 시너지가 느꼈던 건 뭐냐면 새로운 것에 바로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JBS에 들어와서 이렇게 멋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요? 늘 날마다 방송하고 늘 날마다 재밌게 대화하고 늘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적 꿈이 바로 뭐였냐면 방송연예과를 들어가서 방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꿈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요즘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꿈 한번 꼭 꾸세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도전 꼭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복 모델 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멋진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진행도 했더니 3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셨던 댓글 기억하세요? 중전 같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상감마마 납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별로 생각 안 했고요. 역시 나의 포스는 많은 군중을 거느려야 하나 이런 좋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이지영 교수라는 사람이 아리따운 몸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인대에 도전했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또 3번째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수영복 심사가 있는 모델 대회를 나가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제가 약속을 했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무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또 가장 쉬운 게 뭘까 또 생각을 해봤더니요.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약속이라는 이 프로미스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설레임? 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두 사람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설레임과 기쁨, 행복, 그런 게 있죠. 또 약속이라고 생각할 때 또 안 좋은 건 뭐가 있을까 보면 지키지 못했을 때도 뭔가 조바심과 그 다음에 걱정하고 두근거리는 마음, 이 마음도 있죠. 사실은요, 약속이 주는 또 하나의 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은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누구와 대화하냐고요? 여러분들이요. 자, 사실 저번 주에는요, 자전거를 갖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구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방송하는 사람은 좋은 것도 있다 생각을 한 게, 저희 그 아파트 앞에 방송 이제 보시고 저희 판교 자전거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자전거를 한 3-4대를 구입했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 자전거 가장 몸에 잘 맞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자전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 한강까지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체인이 풀린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멀리까지 갔는데 출근을 했는데 체인이 풀렸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저기요, 죄송한데 체인이 풀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들은 와서 애를 써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하는데요. 또 한 분은 제가 출근 시간이 다 되세요. 또 한 분은 정말 애써줬거든요. 더 엉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온 게 아니고요, 어깨에 짊어질 힘은 안 되고요, 그거를 끌고 집까지 왔어요. 정확하게 끌고 걸어서 오니까 3시간 정도 걸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내가 그 자전거를 타고 잘 갔다 잘 타고 왔다면 그렇게 추억이나 아니면 힘든 것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저 자전거를 탈 때 그 바람을 가르면서 인생에 막 그 도전하는 모습만 생각을 하고 행복감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체인이 풀리는 그 순간 어려움이 닥치고 그것을 끌고 갈 때 제 기분이 어땠냐고요? 인생은 시련도 있어야만 감사함을 한다. 이런 생각을 또 느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약속이라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약속을 한번 해볼까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네. 이야기 중에 죄송한 가입 가능하냐고. 소간용 대표님, 우리 소간용 대표님은요, 같은 연세대학원 창업학과 후배님이세요. 나이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 글쎄요, 제가 그거는요, 조금 나중에 상의를 해봐요. 왜냐면 돼지띠라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여기 공감 방송에 우리 장 박사님도 돼지띠세요. 그렇지만 가입을 아직 안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발전 가능하면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할게요. 소간용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하는 후배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약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첫 번째 재미있는 약속을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약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부가 딱 결혼식을 할 때 뭐라고 해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하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팥뿌리 안 맞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팥뿌리가 힐 때까지. 근데 팥뿌리 원래 희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요즘은요, 어떤 이혼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결혼이란 단어가 그렇게 그렇게 어색한 단어가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계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결혼식 축가를 하러 갔답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하고 노래를 참 마치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긴 시간이 흘러서 그 결혼식 축가를 하러 가셨는데 재혼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그게 요즘 흠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결혼이라는 어떤 아주 멋진 테두리 안에서 인생의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살자 약속을 했는데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헤어지잖아요. 근데 헤어지는 거에서 어떤 생각을 저는 하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제가 헤어지겠다 아니면 뭐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요. 결혼이라는 거와 이혼이라는 거와 어떤 약속의 그 상문관계를 보면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헤어져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가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인연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전생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살면서 부족하지만 생각한 거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마 전생에서부터 살아온 인연이 여기까지만 되어도 그 사랑의 인연이 끊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잖아요. 누구 하나가 다치거나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의 끝이 날 때 헤어지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또 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장 강하게 우리가 유지했던 그 결혼 약속, 그것이 제일 컸던 약속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화두로 삼는 이유는 이혼을 했거나 결혼을 하실 분이나 앞으로 또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인연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 이만큼 살았으니까 우리가 매달매치 이쯤까지 살아서 이혼하는 거고 헤어지는 거야. 이것도 또 약속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다각도로 풀어보죠. 그래서 헤어지는 그 결혼 서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 저는 약속이 파괴됐다 생각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튀었나요? 어때요, 여러분? 전 그래서 약속이라는 음양의 측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본 거예요. 꼭 약속을 지키면 좋겠죠. 나를 끝까지 사랑할게.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이라는 그 대가의 가치는 약속의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하는 자세의 약속에 큰 의미를 두자. 이런 결론을 또 내렸고요. 두 번째. 정말 약속이라는 게 매달 며칠 몇 시 몇 분에 우리 보자 이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이민영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저랑 12시에 약속이면 우리 몇 시에 만나는 줄 아세요? 3시에 만나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정말 한 번도 둘은 틀리지 않아요. 꼭 3시간이 지나면 만나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화를 내냐?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왔어? 왔어. 항상 3시간이 오버돼서 우리는 만나거든요. 항상 즐거웠던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과 나한테는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던 걸까요? 그럼 12시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그 친구가 이걸 보면 정말 웃을 텐데요. 지금은 정말 여러 아이의 엄마가 돼 있겠지만 바로 그 친구와 저에게는 약속을 한 시간은 12시지만 어떤 걸 말한 거예요? 서로에게는 신뢰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늦으니까 하는 쯧쯧쯧 이게 아니고요. 지영아 우리 12시에 보자. 이렇게 12시에 준비하자.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에 만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의미한 뭔가 어떤 철학적인 약속이 있는 거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있잖아요. 정확하게 12시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오다가 사고가 났나? 뭔 일이 생겼나? 왜 연락이 없지?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생각하는 그런 약속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약속을 하면요.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한 2시간 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1시간 전에 30분 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생에 성공하셨던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항상 약속 시간 30분 전, 1시간 전에 모든 것이 완료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요. 무언가를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약속? 제가 삶이 굉장히 바쁘고 또 디테일하게 따지면 너무나 많은 욕심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차를 타고 가기도 어쩔 때는 정말 급할 때 택시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정신 차리면
조금만 더 애를 쓰면요, 시간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지영 교수의 약간 그 늦는 시간, 오늘도 그 5시까지 오겠다고 했는데 막 이중주차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좀 늦어졌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 오늘 늦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조금 더 빨리 와서 준비하면 더 좋으련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학교 수업할 때나 아니면 뭐 어디 멀리 강의를 가거나 이랬을 때 꼭 빨리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꼭 빼꼼 문을 열고 늦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꼭 선물을 싸두고 강의를 가거든요. 제가 과연 1등한 사람에게 선물을 줄까요? 아니면 문을 빼꼼 들어오고 늦은 분에게 선물을 줄까요? 네, 맞습니다.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아닙니다. 저는 꼭 강의 중에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지각하신 분을 꼭 이렇게 세웁니다. 정말 오늘 저는 멋진 행운의 주인공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먼저 드립니다. 왜 누구를 주냐고요? 늦게 오신 분에게 꼭 선물을 드려요. 자, 먼저 오신 분들은요, 벌써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맨 앞에 와서 강사와 소통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앞에서 행복감과 기대감을 느끼는 큰 선물을 받죠. 하지만 늦으신 분들에게는요, 오늘 조금만 더 빨리 일어날 걸. 아니야, 이 버스를 탔어야 돼. 아니야, 택시를 탔어야 돼. 몰라.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겐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을 저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는 강사는 저밖에 없다, 이런 생각해요. 하지만 학교에서 늘 보는 제자들에게 그러진 않죠. 그래도 여러분들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닌 꼴등도 기억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약속을 통해서요,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약속 키워드의 내용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항상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전에 준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 자체가 선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속 두 번째, 꽝꽝. 이지영 교수가 좀 늦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약속할 때도 아니면 어떤 강의 시간에도 좀 늦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또 존경하는 우리 스승 또 한강일 박사님이나 또 JBS 공감방송의 장석근 박사님이나 보면요, 항상 먼저 와서 준비하시고 항상 1시간, 2시간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박사라서 그렇다고요? 저는 박사보다 더 높은 밥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부지런히, 그리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미리미리 연락 주는 문화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 세 번째 약속에 대한 키워드. 잠깐 세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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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윤, 네. 김혜진, 오. 정미연님이 한 번에 싹 들었네요. 우리 정미연 힐링협회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혜진 연세대학원 우리 또 동기인데요. 제주도 강의 갔다가 오는 길일 거예요. 반가워요. 그리고 김동윤 강사님, 제가 꼭 기억할게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또 패친이 돼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미연 또 힐링 회장님은요, 매주 월요일 한강일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멋진 힐링 또 공부를 하고요. 막 웃기도 하고요. 암환우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또 우리 남영 또 서울 본부에서 웃음 치료를 하시는 또 멋진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우 우리 1636 멋진 우리 대표님이시죠. 제가 요즘 그걸 잘 안 쓰는데 1636하고 누르고 이지영 교수 치면 뜨르릉 하고 전화가 걸려요. 굉장히 신세대 전화인데 잘 못 쓰고 있어요. 이정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아주 멋진 분들이 아주 쏙쏙쏙쏙 들어오시네요. 자, 세 번째 약속 키워드. 저는 오늘 공감 방송에 왔을 때 멋진 대본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요, 사상 체질 중에 소양인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한의원이나 또 이런 사상 체질 연구소에 가면 소양인, 소민, 태양인, 태음인 또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소양인 2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면 소양인 2의 성격은요.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대본을 외우고 작가와 통화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못해요. 소양이는요. 즉흥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에이 설마 없을까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이기응변에 강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전형적인 소양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본은 없어. 네,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이 스튜디오에 앉자마자 하나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정규 선생님 너무 준비성이 없는 게 아닌가요? 너무 계획성이 없는 그런 방송인 싫어합니다. 그럼 나가셔야죠. 아니, 저는요, 여러분들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요, 오늘 무조건 방송을 하러 앉았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과 소통하는데 가장 내추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획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하는 소음인 성향이 있겠죠. 그분들은 정말 일주일 동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앉아도 어떨 때는 떨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또 매력이 있고요. 저처럼 가슴이 텅 비어있고 머리가 텅 비어있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아주 멋진 딱 한 단어. 이것이 바로 오늘의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계획성이 없어 보이지만요. 가슴이 뜨겁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에게 대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방송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서영 관장님 오셨고요. 오! 이서영 관장님! 그다음에 정미연님이 파란색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몰라. 선창달아? 굉장히 특이한 아이디를 쓰고 계시네요. 이서영 관장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항상 저는 레드 계열, 핑크 계열, 핑크 공주 이렇게 많이 입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오늘은 탈피하고 싶었어요. 뭔가 새로운 방송, 그리고 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요, 초록색도 잘 어울릴 수 있고요. 까만색도 잘 어울리고 다 어울리는 빨주노초 파남복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면 1위 회장님 파란색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서영 관장님은요. 우리 이지영 교수의 빵 터지는 이야기 토크쇼에 늘 협찬을 해주고 계세요. 민지은 작가, 예터갤러리의 민지은 작가의 작품이 저번에는 한국에서 또 열심히 또 전시가 됐었고요. 또 저번에는 중국, 요번엔 일본으로 또 건너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터갤러리 관장님, 이서영 관장님께 협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서영 관장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약속 키워드 이제 3번째 이제 나갈 건데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이요. 계획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즉흥적인 약속이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싶은데요. 가끔 누군가가 보고 싶고 설레일 때 연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때도 있지만 가끔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하게 하는 그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약속 한번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리고 무슨 요일이에요? 그리고 몇 월달인가요?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요. 때로는 내 가슴이 향하는 대로, 내 몸이 향하는 대로, 내 마음, 바로 하트가 향하는 대로. 하트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안 보이나? 하트가 향하는 대로 때로는 연락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늘 아침마다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단톡이 10개도 넘거든요. 아침마다 항상 멋진 글을 올려요. 어느 단톡에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새벽 6시 반에도, 어떤 때 5시 반에도, 그리고 또 한국강사은행에는 또 8시가 단톡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도. 또 우리 연세대학원은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단톡에 글을 올리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혜민 스님의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우리 돼지 단톡에는 안 올렸다. 돼지 단톡은 그런 게 안 맞더라니까요. 다들 너무 멋진 분들이라 뭔가의 좋은 글보다는 자신의 멋진 에세이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 제가 굳이 거기는 안 올려요. 근데 많은 곳에 올리는데 혜민 스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다. 때로는 안고 싶을 때는 안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 말하고, 느끼고 싶을 때 느끼고, 그리고 잡고 싶을 때 그 잡은 손이
한 손이 되고,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 말 못하고,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말 못하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말 못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길까요? 물론 제가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있고 또 저보다 좀 덜 사신 분도 있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길까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아니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올 겨울, 올 가을이 저는 정말 짧았던 것 같아요. 아, 올 가을에 사랑을 할 거야. 막 이렇게 외치던 그 아가씨들이 그러려고 했는데 교수님 겨울이에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올 겨울은요. 옆구리가 시리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조금 마음이 가는 대로 보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세 번째 약속 키워드 바로 뭐냐면요. 정해져 있는 약속, 계획된 약속보다는 가슴이 움직여지는 약속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세 가지 약속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며칠, 한 2, 3일 정도 그 일을 보고 힐링하고 이렇게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요. 아, 인생이 되게 행복해요. 물론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막 일이 열심히 놀다가 딱 와서 할 일은 되게 태산인 것 같고 강의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 힐링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되게 행복해지던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힘들 땐 너무 그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 잠깐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 행복하던 불행하던 화가 나던 뭐가 하던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16번째 이지영 교수의 빵 터지는 이야기 토크쇼는요. 또 약속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함께 했습니다.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신 JBS 공감방송의 멋진 돼지띠 저보다 12살 위는 아니에요. 동갑이 우리 돼지띠 장석근 박사님의 촬영 협조와 또 우리 공감방송의 미남 또 안 PD님이 오셨어요. 저도 여자고 사람인데 앞에서 카메라 감독님이 정말 더 멋있으면 얼마나 촬영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멋진 안 PD님이 또 이렇게 또 촬영 협조해 주셨고요. 또 바깥에는 우리 박선희 국장님께서 항상 스폰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고 어드바이스도 해주시는 멋진 우리 박선희 국장님 또 안에 우리 이 PD님 또 계시고요. 그래서 멋진 일원들과 함께 JBS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에 이지영 교수 딱 클릭하면요. 제 방송이 16개가 쫙 떠요. 막 야외 방송도 있고 많아요. 그런 방송도 많으니까 유튜브에 이지영 교수를 클릭하셔서 못 보셨던 방송들 잘 보시면 좋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뭔가 여러분들과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지금 페북에서 우리 장 박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제가 다음부터는 아이패드를 갖고 와서 바로바로 선물 쏘는 이벤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영희 교수님의 그 황금 마사지, 그 보석 마사지 샵을 또 그 야외 촬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12월 17일에는 우리 한국강사은행 그 송년회가 있는데요. 열린사이버대학에서 제가 또 열린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제가 출강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계시다 한다면 열린사이버대학에 너무나 많은 학과가 많아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그다음에 보석딜러학과, 부동산학과, 그다음에 창업학과,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경찰보안학과, 뷰티학과,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학과가 있거든요. 그 학과들 저한테 상담 주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 한다면 제가 장학금 제도로 여러분에게 팍팍 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사이버대학 이지영 교수 사회복지학과로 있지만 다른 학과들도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400의 소득을 그 이하를 갖고 계시고 또 이지영 교수를 좋아하고 열심히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라 한다면
제가 장학금 팍팍 쏘겠습니다. 010-3563-0919 한 번 더 할까요? 010-3563-0919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요. 열린 사이버대학 여러분들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똑같이 4년제 대학이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이버 대학이기도 해요. 그리고 학교도 엄청 큰 데로 옮겨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가능하니까 저에게 문의 주시고요. 특히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특혜를 더욱더 입학금 면제까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16번째 이지영 교수의 빵 터지는 이야기 토크쇼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